새벽 5시. 복도 끝에서 찢긴 초인종이 한 번 울렸다. 짧게 딸깍. 길자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문틈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붉은색이었다. 경매 개시 통지. 세 글자가 비처럼 눅눅했다. 범수 영감, 이거 좀 봐.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낡은 장갑이 종이 귀퉁이를 스쳤다. 거실에 있던 범수가 돋보기를 찾으며 다가왔다. 이게 뭐야, 또 세금 고지서야? 아니요. 경매래요. 우리 집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이 삐걱 소리를 냈다. 30해 넘게 살아온 빌라가 낯선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순간이었다. 길자는 현관문을 꼭 붙잡았다. 어디선가 젖은 방수포 냄새가 풍겼다. 전날 내린 비가 옥상에 고여 있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돼. 대출 없잖아. 범수는 종이를 뒤집어 보았다. 근저당권자 영신개발 주식회사.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붉은 종이 위에 숫자들이 빛났다. 47, 113, 280. 낯선 조합이었다. 길자는 그 숫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아래 청화로 47길 3층 전체라는 문장이 박혀 있었다. 그건 바로 그들의 집 주소였다. 우리 등기상에 이런 회사가 있던가? 없어. 내가 작년에 직접 등기부 떼봤잖아. 길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입자 하나가 월세를 입금했다. 영감이 직접 장부에 체크까지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종이가 붙은 것이다. 그때였다. 문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다. 작은 흰 봉투였다. 봉투에는 글씨가 없었다. 누가 놓고 갔지? 범수가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다. 속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엔 짧게 쓰여 있었다. 만호골 시장 옆 연비동 사무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후 2시. 길자는 놀라서 손을 놓았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땡그랑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이건 뭐야? 장난인가? 이런 일에 장난이 어딨어? 범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열쇠에 묻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금속이 분명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빌라의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여기 작년 봄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 이름이 뭐였더라? 윤혜. 605호. 젊은 남자였지. 그때 보증금도 바로 입금됐다니까. 입금된 통장 사본 있어? 그게. 길자가 머뭇거렸다. 어제 찾아보니 그 부분만 잘려 있었어요. 잘려 있었다고. 범수의 얼굴이 굳었다. 장부의 모서리가 누렇게 들떠 있었다. 누군가 칼로 오려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미니 서프라이즈 시점.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른 아침이라 둘 다 놀랐다. 여보세요? 길자가 받자마자 상대방은 말없이 숨을 골랐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빠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낮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그곳엔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뚝. 통화가 끊겼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길자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해졌다. 손끝이 차가웠다.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범수는 장부를 덮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먼지 낀 햇빛이 스며들었다. 옥상 배수구에서 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방수포가 바람에 들리며 쩍 소리를 냈다. 이건 그냥 경매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어. 그럼 뭐겠어요?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노린 거야.
길자는 종이와 봉투 열쇠를 식탁 위에 차곡히 올려놓았다. 오른손으로 그 금속을 가만히 눌렀다. 영감, 우리 그 사무실 가봐야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빼앗길 순 없잖아요. 창문 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울음소리가 마당 벽에 부딪혀 울렸다. 붉은 종이는 여전히 문에 붙어 있었다. 햇살을 받아 한 줄의 불빛처럼 번들거렸다. 길자는 복도로 나갔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계단통에 길게 묻었다. 우편함 줄이 어둑했다. 번호판이 반쯤 떨어진 칸들이 보였다. 113번 칸 앞에 작은 검은 자국이 있었다. 기름 묻은 손자국 같았다. 영감, 여기 좀 보세요. 범수가 따라 내려왔다. 저건 뭔데? 아까 열쇠 냄새랑 같아요. 113번 자물쇠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가 최근에 갈아 끼운 듯 했다. 문턱에는 얇은 비닐 조각이 붙어 있었다. 연비동 사무실이라 적힌 스티커의 잔해였다. 위층 세입자가 내려왔다. 아침부터 종이가 붓고 소란이네요. 길자가 낮게 물었다. 새벽에 초인종 소리 못 들었어요? 2시쯤 몇 번 짧게요. 범수가 벽 배선을 올려다보았다. 테이프가 너덜거렸다. 금속 냄새가 강했다. 어제 누가 만졌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창도 열려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범수는 오래된 공구함을 꺼냈다. 안에는 낡은 드라이버와 철사,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청소날 장부 옮김이라는 글씨. 날짜라는 비어 있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넣었지? 길자가 중얼거렸다. 현관문이 덜컹하고 흔들렸다가 멎었다. 발소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곧 고요. 길자는 물을 한 잔 따랐다. 컵 가장자리가 떨렸다. 붉은 종이는 문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다. 오늘 낮에 갈 때 장부도 가져갈까요? 가져가자. 빈칸 쪽은 따로 봉투에 넣어. 손댄 흔적을 보여줘야 해. 길자는 투명 파일에 장부를 끼웠다. 모서리에 칼자국이 햇빛에 반짝였다. 흰 봉투를 다시 보았다. 열쇠 옆면에 새겨진 작은 숫자 605가 눈에 들어왔다. 저 숫자 윤혜가 살던 호수잖아.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우편함 냄새가 나지? 둘은 동시에 113번 칸을 떠올렸다. 식탁 위 공기가 싸늘해졌다. 창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얇은 종이 귀가 들렸다가 눌렸다. 길자는 접착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밤에 누가 와서 눌러붙인 듯 했다. 초인종 버튼 가장자리에는 긁힘이 둥글게 남아 있었다. 희미했다. 길자는 그 종이를 다시 바라봤다. 눈이 따가웠다. 저 붉은 종이는 도대체 언제 붙은 걸까? 벽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켰다. 길자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과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현관문에 붙은 붉은 종이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범수는 장부를 품에 안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비가 그친 뒤 남은 물자국을 살피며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영감의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이 집도 그들의 몸도 세월에 닳아 있었다. 길자는 국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영감,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우리 서류 중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서류라니? 작년 가을에 세입자들한테 새 계약서 나눠줬잖아요. 그때 통장 사본이랑 인감 증명까지 같이 보관했죠. 그거 금고에 넣었지 않나? 없어요. 어제 확인했는데 계약서 묶음 중 한 세트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범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벽을 바라봤다. 벽에는 청와빌라 임대 현황이라 적힌 표가 붙어 있었다.
색이 바래고 구석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605호 윤회, 보증금 2,080만 원, 월세 47만 원. 길자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숫자들 어제 본 경매 통지서와 똑같아요. 범수는 표 위를 두드렸다. 그럼 윤혜라는 사람 아예 거짓 계약서를 썼던 걸까?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밖에서는 빗물이 고인 골목을 쓸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물을 밀어내는 빗자루 소리가 묘하게 불안했다. 어제 받은 쪽지 기억나죠? 연비동 사무실. 기억나고 말고. 혹시 거기서 우리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함부로 가면 안 돼. 누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범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어젯밤 장부를 들추다 생긴 자국이었다. 점심 무렵 세입자 둘이 찾아왔다. 202호 아주머니와 302호 젊은 부부였다.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희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빌라 명의가 바뀐다고요. 다음 달부터 새 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라네요. 길자는 놀라며 손을 털었다. 새 주인이라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등기부 등본을 보내줬다니까요. 영신개발 이름으로요. 범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실제 등본과 비슷한 문서가 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도장이 찍혀야 할 자리엔 그림 같은 인장이 그려져 있었다. 가짜야. 범수가 단번에 말했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이미 끊겼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번호 기억나요? 끝자리가 605였어요. 순간 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혜의 호수였다. 그 사람 요즘 보였나요? 아니요. 지난달에 짐을 빼던데요. 이상했어요. 새벽에 로고 없는 하얀 트럭이 왔어요. 범수는 턱을 문질렀다. 우리 모르게 옮겨간 게 있겠네. 길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앞에서 숫자들이 흩어졌다. 47, 113, 280, 그리고 605. 모두 같은 줄로 이어지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우편 배달원이 벨을 눌렀다. 등기 우편입니다. 길자가 수취인을 확인하자 발신인은 또 영신개발이었다.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범수가 손을 막았다. 잠깐. 지문부터 보자. 지문을요? 예전에 문제 났을 때 경찰이 그랬지. 봉투 끝 얼룩이 단서가 된다고. 범수는 봉투를 들고 코끝으로 가져갔다. 오른쪽 모서리에 기름 얼룩이 얇게 번져 있었다. 냄새가 같아. 현관 열쇠에서 맡았던 그 금속 냄새. 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같은 손이 보낸 거네요.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위를 가져와 봉투를 조심스레 잘랐다. 안에는 인쇄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청아빌라 토지 매매 예약서와 권리 이전 예정표. 맨 아래에는 매매 대리인 윤혜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길자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저자가 우리 이름으로 계약을 쓴 거예요. 범수의 눈가가 떨렸다. 우리가 언제 서류를 넘겼지? 아마 그때 통장 사본 뭉치를 내줄 때요. 서류 속에 끼워 넣었나 봐요. 둘은 입을 다물었다. 밖에서는 까치가 울고 배수구 물소리가 이어졌다. 길자는 말없이 식탁으로 가서 앉았다.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범수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민원실에 다녀올게. 등기 원본을 떼서 비교해보자. 혼자 갈 거예요? 같이 가면 더 눈에 띌 수 있어. 불안해요. 금방 올게. 범수는 외투를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졌다. 정적이 두꺼운 천처럼 내려앉았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딸깍. 길자는 서둘러 문으로 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 펜으로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일은 늦습니다. 길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붉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우리 집을 지켜온 시간은 길었는데 이 싸움은 너무 빨리 오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누구지? 대체 누구야? 창밖으로 구름이 낮게 깔렸다. 골목 끝 국수집에서 김이 올랐다. 길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싱크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열쇠고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펼쳐보았다. 잉크가 발에 글자가 흐려진 종이들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범수와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의 낡은 사진도 있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길자는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오후 2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 종이처럼 단단해졌다. 그때 전화가 진동했다. 범수였다. 지금은 줄이 길다. 조금 늦을 수 있어. 짧은 소리 뒤에 숨을 고르는 기척이 들렸다. 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통화를 끊고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금속이 차가웠다. 복도는 고요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었다. 시계가 빨리 갔다. 오후 2시 10분 전이었다. 길자는 작은 봉투와 낡은 열쇠를 쥔 채 버스에서 내렸다. 만옥골 시장 골목은 비늘처럼 반짝이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연비동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은 회색빛을 띠고 서 있었다. 계단 손잡이는 차갑고 끈적했으며 손끝에 금속 냄새가 묻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쪽지의 주소를 다시 읽었다. 글자는 번져 있었지만 번호는 분명했다. 47113. 숫자가 마음속에서 도돌이표처럼 맴돌았다. 2층 복도는 사람이 없는 듯 고요했으나 천장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았다. 찰칵. 잠금이 풀렸다. 실내는 어둑했고 종이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팻말이 매달려 있었다. 영신개발. 글자 가장자리에는 칼로 긁은 듯한 흠집들이 있었다. 길자는 탁자 위로 몸을 기울였다. 장부처럼 보이는 두툼한 파일, 인쇄지 뭉치, 스탬프의 먹이 덜 마른 붉은 도장. 맨 위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청아빌라 매매 계약.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때 옆방에서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났다. 길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치고 창문 쪽으로 급히 움직이는 팔꿈치가 보였다. 저기요. 그녀가 외쳤지만 창문은 덜컥 열렸다 닫혔다. 미세한 바람이 방 안의 종이 귀를 일제히 흔들었다. 탁자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윤혜. 등 뒤에서 땀이 식었다. 명함 뒷면에는 숫자 몇 개가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010-9280. 경매 통지서에서 보았던 끝자리와 같았다. 길자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관용 청아빌라. 봉투를 열자 복사된 서류가 여러 장 나왔다. 등기 사본처럼 보이는 문서, 계약서, 입금 확인서. 곳곳에 같은 회사명이 찍혀 있었다. 하이롱 투자유 한공사. 외국 문자의 느낌이었고 주소란에는 낯선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마지막 장의 줄이었다. 계약 완료 후 부지 전환은 연비빌딩 리모델링 조합으로 이관. 길자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집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를 뒤집으려는 준비처럼 보였다. 주머니에서 전화가 떨렸다. 발신자 없음. 그녀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짧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다. 길자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조금 젖혔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있었다.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의 어깨선이 보였고 창에는 얇은 필름이 발려 있었다.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길자는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고 탁자 아래쪽 서랍을 당겼다. 안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작은 금고였다. 다이얼 옆에는 테이프로 붙인 메모가 있었다. 예비키 우편함 113. 그녀는 곧장 건물 밖으로 나가 1층 우편함 줄을 훑었다. 113 칸은 새 자물쇠로 바뀌어 있었고 손잡이에 기름 얼룩이 번져 있었다. 아침에 보았던 것과 같은 냄새였다. 손끝이 떨렸다. 곧장 사무실로 돌아와 금고 앞에 섰다. 113. 다이얼을 돌리자 얕은 걸림 뒤에 문이 열렸다. 안에는 검은 상자, 작은 메모카드, 접힌 A사 종이가 있었다. 메모카드엔 짧은 문장만 있었다. 내일은 늦습니다. 집 앞에 놓였던 봉투의 문장과 같았다.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외장 메모리와 스냅샷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누군가의 손이 장부를 가위로 오려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손등에는 작은 흉터가 2개 있었다. 길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등에도 빨랫줄에 긁혀 남은 흉터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사진 속 흉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2개. 낯선 손. 그리고 사진 구석에는 시계 초침이 비스듬히 찍혀 있었다. 오전 2시 47분.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박자. 길자는 상자와 서류를 가방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범수가 보내온 문자. 민원실 줄이 길다. 조금 늦어. 그 뒤로 답이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갔다. 다시 또다시. 3번째 신호가 울릴 때 문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방향을 바꾸는 기척.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길자는 심호흡을 했다. 사무실 전원을 내리고 문을 잠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2층 창문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커튼 사이에 얇게 지나갔다. 바깥 공기는 습했고 시장 쪽에서는 젖은 박스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말했다. 청화로 47길. 기사에게 말하자 기사가 물었다. 그쪽은 요즘 시끄럽다던데요. 빌라 몇 채가 한꺼번에 넘어간다고. 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안의 열쇠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범수. 대답이 없었다. 신발장이 흐트러져 있었고 거실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장부 옆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누가 다녀갔다. 등기 원본 사라짐. 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다. 시계 초침이 삐걱거렸다. 붉은 종이는 가장자리가 들려 있었고 접착 부위에 검은 점이 박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기름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방금 전 금고 옆 메모와 우편함의 얼룩을 동시에 떠올렸다. 같은 손, 같은 냄새, 같은 숫자. 주머니 속 외장 메모리가 따뜻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상자에서 함께 나온 A사 종이를 펼쳤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이 문서를 가져간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복도 끝 카메라가 켜진다. 길자는 반사적으로 현관 위를 올려다보았다. 작은 검은 점이 있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점. 빛을 받자 아주 미세한 붉은 불이 깜빡였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숨이 가빠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없음. 여보세요. 침묵. 그리고 아주 짧은 웃음소리. 이어서 한 문장. 집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 순서가 되었어요. 통화는 끊겼다. 문틈에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길자는 그 바람이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져 몸을 움찔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어제의 그림자가 여전히 구석에 남아 있었다. 범수가 남긴 장부와 메모 그리고 그 한 줄. 누가 다녀갔다. 그녀는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다. 다녀간 자가 누구인지, 왜 남편이 사라졌는지. 가방 속 외장 메모리가 낯설게 뜨거웠다. 휴대전화를 켰다. 연락처 맨 위에 있는 이름 범수 영감. 신호음이 3번 울리고 4번째에서 끊겼다. 다시 걸자 이번엔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영감? 숨소리만 들렸다. 범수 씨? 낯선 숨이 느리게 이어졌다. 그리고 끊겼다. 다시 걸었을 때는 기계음이 흘렀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손끝이 굳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계단을 밟는 무게가 일정했다. 길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복도 끝 누런 조명 아래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신문을 접어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접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가 들고 있던 신문 사이에서 붉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길자는 얼어붙었다. 경매 통지 영신개발.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날 오전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순경이 사진을 찍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새벽에 누가 침입한 것 같다고 하셨죠? 네. 발자국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제 구청에 간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이건 명백한 실종 신고로 접수하겠습니다. 순경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자는 외장 메모리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사무실에서 찾았어요. 순경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말했다. 복사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참 후 다른 순경이 현관 쪽에서 외쳤다. 이 신발 자국 2겹입니다. 같은 사람이 왕복한 겁니다. 아침에 신문 든 남자가 왔어요. 그가 그 자국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얼굴은 보셨습니까? 모자를 눌러 써서 잘하지만 신문에서 붉은 종이가 떨어졌어요. 순경이 표정을 굳혔다. 그건 단순한 경매가 아닙니다. 최근 청화동 일대에서 위조 서류 사건이 많아요. 하이롱 투자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서류에 찍혀 있던 회사예요. 순경이 서로 눈을 맞췄다. 며칠 전 그 회사 관련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 자본 명의로 가짜 등기를 돌렸어요. 대표가 사라졌죠. 이름이 윤혜. 그 사람 우리 세입자였어요. 확실합니까? 네. 605호에 살던 젊은 남자예요. 순경은 교신기를 들었다. 본청, 청와로 사건 접수. 외국 자본 연계 가능성. 실종자 남편 연관성 검토 요청. 초인종이 울렸다. 딸깍. 순경이 문을 열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경찰분들이죠? 저도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 사무실이 털렸어요. 연비동 영신개발입니다. 길자의 눈이 커졌다. 거기 직원이에요? 직원은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순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청와빌라 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니요? 길자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 집은 벌써 팔렸다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꼭 쥐었다. 순경이 그를 제지하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인감도장, 현금 봉투,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다. 맨 위 서류 제목이 길자의 눈에 들어왔다. 청아빌라 경매대금 입금자 박범수. 이건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길자는 외쳤다. 확인해 보세요. 순경이 서류를 들었다. 계좌번호도 일치하네요. 하지만 도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용이라니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진정하세요. 지금은 단서를 모아야 합니다. 그때 길자의 전화가 울렸다. 번호 없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길자야 나야. 그 목소리 분명 범수였다. 당신 어디에요? 시간이 없어. 윤혜 그놈 나를 이용했어. 우리 집 이미 넘어갔어. 무슨 소리예요? 메모리 절대 버리지 마. 거기에 모든 게 있어. 이후로는 잡음뿐이었다. 물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그리고 갑작스런 끊김. 순경이 물었다. 남편분 맞습니까? 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누가 옆에서 시키는 듯 했어요. 순경은 교신기로 본청에 연락했다. 실종자 납치 가능성 확인. 주변 CCTV 확보 바랍니다. 길자는 벽을 짚고 섰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 사람은 평생 내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경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이게 뭐죠? 현관 위 검은 점이 하나 있었다. 붉은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다. 순경이 의자에 올라가 가까이 다가갔다. 렌즈입니다. 누군가 몰래 설치한 겁니다. 길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우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순경은 무전기로 외쳤다. 본청 감시장비 설치 확인. 즉시 분석팀 요청. 길자는 카메라 주변 몰딩을 바라보았다. 얇은 선이 벽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젯밤과 지금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진 듯 했다. 거실로 돌아온 순경이 외장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검은 화면이 몇 초 떠 있다가 폴더 목록이 나타났다. 청화 마이너스 계획, 입금 마이너스 경로, 사진 마이너스 증거, 6 마이너스 통화. 폴더 하나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줄지어 떴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사무실 책상, 가위, 장부. 누군가가 장부에서 특정 페이지를 오려냈다. 손등에 2개의 흉터. 그리고 화면 아래 자막처럼 떠오른 날짜와 시간. 오전 247 연비동. 이건 증거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도 기록돼 있어요. 그건 도용이에요. 통장 도난 신고를 제가 끝까지 못했어요. 순경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미완료라면 누군가가 빈틈을 썼을 겁니다. 초인종이 또 짧게 울렸다. 딸깍.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뚜껑엔 숫자 하나. 605. 안에는 복사된 주민등록증 2장과 얇은 금속 칩. 사진은 서로 다른 얼굴인데 이름은 모두 박범수였다. 도어락 원격 해제 장치네요. 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힌 이유가 이겁니다. 계획 범죄입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 없음 한 줄. 오늘 밤 옥상. 순경은 화면을 본 뒤 고개를 들었다. 미행을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미끼가 필요합니다. 길자는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난간에서 튀는 물빛이 잘게 부서졌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지킬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밤 옥상에서 끝을 봅시다. 그 말과 함께 붉은 점이 마지막으로 번쩍였다. 누군가의 웃음처럼 아주 짧게. 문을 잠그고 난간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낮게 깔려 골목의 소음을 씻어냈다. 순경 둘이 무전기로 위치를 주고받았다. 나는 외장 메모리를 손에 쥔 채 집안의 불을 모두 껐다. 커튼 틈에 작은 구멍을 남겨 골목을 살폈다. 검은 승용차가 다시 돌아왔다. 헤드라이트가 벽을 스치며 천천히 앞으로 밀렸다. 차창 너머로 누군가의 어깨가 보였다. 모자챙이 젖어 흘러내렸다. 나는 호흡을 낮췄다. 노트북이 켜졌다. 포더 이름이 눈에 박혔다. 윤- 통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범수였다. 도장은 준비됐다. 그쪽 말대로 하겠다. 뒤이어 낮은 외국어가 섞인 목소리. 싫으면 늦는다. 오늘 안에 끝낸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내 손끝이 떨렸다. 영감, 대체 어디서 누구와 통화한 거야?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입금 마이너스 경로. 엑셀표처럼 보이는 화면에 계좌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첫 줄의 이름은 박범수. 그 옆에는 숫자가 이어졌다. 중간 지점마다 익명 계좌와 법인 지갑이 끼어 있었다. 화살표 끝이 한 곳을 가리켰다. 하이롱 투자 마이너스 관리. 나는 이를 악물었다. 순경이 손짓했다. 시간입니다. 옥상으로 이동하시죠. 나는 외투를 걸치고 복도로 나섰다. 전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다. 계단참에 물이 고여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얇은 물막이 갈라졌다. 옥상문 앞에서 순경이 속삭였다. 문 열고 3초 후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미행조가 반대편에서 동시에 올라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옥상은 어두웠다. 방수포가 바람에 들렸다가 쳐졌다. 난간 너머로 시장의 형광등이 점점이 빛났다. 검은 그림자가 물탱크 옆을 스쳤다. 나와요. 더 숨으면 바람이 먼저 잡아냅니다. 순경의 말에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낮은 웃음. 어르신 용감하시네. 윤혜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순경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발밑에서 금속이 철컥하며 튀었다. 문턱에 끼워둔 얇은 쇠가 옥상문을 스스로 닫아 잠그려 했다. 순경이 발로 걸쇠를 눌러 막았다. 물탱크 뒤에서 남자 둘이 튀어나왔다. 검은 모자, 축축한 장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짧게 신호를 보냈다. 끝내죠. 윤혜가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난간 끝에서 바람이 세게 밀었다. 순경이 나를 민 뒤 몸으로 막았다. 다른 순경이 호루라기를 울렸다. 언덕 아래 골목에서 미행조의 발소리가 몰려왔다. 그때 내 주머니 속 메모리가 울었다. 노트북이 없이도 소리나는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다. 어젯밤에 못 본 기능이었다. 낮은 음성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계약 완료 후 현금은 대리 계좌로. 수령자는 박범수. 윤혜의 목소리였다. 나는 소리치듯 말했다. 그 계좌는 도용이야. 그 파일 내가 갖고 있어. 윤혜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어르신, 계좌가 도용이면 누가 책임지죠? 내가. 아니요. 서명은 이미 나왔고 통화는 남편분이 했어요.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세상은 도장과 녹음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순경이 앞으로 나가 수갑을 꺼냈다. 그 찰나 물탱크 뒤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윤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사장님 철수. 윤혜가 눈을 가늘게 떴다. 파일을 지우세요. 지금.
바닥에 흩어진 작은 빛. 누군가 내 가방을 건드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끌어안았다. 건드리면 떨어져요. 난간 아래 어둠이 깊었다. 멀리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윤혜는 아주 짧게 웃었다. 밤은 길어요. 내일은 늦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난간과 물탱크 사이 틈으로 몸을 빼며 사라졌다. 뒤를 가로막던 남자들이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미행조가 달려들었지만 세 사람 중 둘은 이미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순경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다치신 데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놈 내일을 말했어요. 계획 날짜일 겁니다. 경매 전 자금 세탁을 마치는 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안에 돈의 길을 끊어야 해요. 순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메모리를 본청으로 이송합니다. 동시에 금융 추적을 요청하죠.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현관 위 붉은 점이 꺼져 있었다. 대신 전등갓 안쪽에 새 점이 박혀 있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점 옆에 미세한 글씨가 있었다. 605. 나는 치를 떨었다. 윤혜는 집의 구석을 숫자로 봉인하고 있었다. 욕실 거울의 모서리, 신발장 아래, 장판의 이음매. 숫자가 반복됐다. 나는 마커로 하나씩 지워나갔다. 전화가 울렸다. 번호 없음. 여보세요. 짧은 정적. 그리고 낮게 눌러 담은 목소리. 길자야 나야. 범수였다. 당신 어디야? 지금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들려줘야 할 소리가 있어. 무언가가 스피커 가까이 놓였다. 낯선 남자들 웃음, 캐스터 바퀴 소리, 문이 닫히는 철판 소리. 그 다음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 하수로. 내가 속삭이자 범수가 숨을 삼켰다. 맞아. 내가 있는 곳을 기억해둬. 그리고 옥상에 있던 말. 내일은 늦습니다. 그건 힌트야. 돈이 도착하는 시간이자 내가 나갈 틈이야. 통화가 끊겼다. 나는 메모지에 굵게 적었다. 하수로 내일 시간. 순경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내용을 전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도로 아래 맨홀, 배수 계획도 CCTV. 오늘 밤 안에 맞춥니다. 나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마지막 폴더 사진 마이너스 증거를 열었다. 프레임 속 반사가 내 눈을 멈추게 했다. 창에 비친 그림자. 프레임 속 반사가 내 눈을 멈추게 했다. 창에 비친 그림자. 모자챙을 눌러 쓴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희미한 문신. 수입상자 번호와 같은 규격이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문신 아래 세 글자. 연비동. 나는 속삭였다. 시작도 끝도 그 건물.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전원은 멀쩡했는데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듯 했다. 커서가 혼자 움직였다. 폴더 하나가 사라지고 화면에 검은 창이 떴다. 파일 복사 중 78%. 나는 숨을 삼켰다. 안 돼. 손으로 전원을 눌렀지만 꺼지지 않았다. 커튼 밖에서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창문에 번졌다.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화면의 숫자가 100%로 바뀌었다. 노트북을 닫자 방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전등이 깜빡이며 3번 전멸했다. 605라는 숫자가 전등갓 안에서 다시 떠올랐다. 나는 외장 메모리를 움켜쥐었다. 범수 씨, 당신이 남긴 흔적이 이거였구나.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은 화면 속 하수구 뚜껑 하나가 살짝 들렸다. 순간 범수의 목소리가 귀에 겹쳐 들렸다. 하수로.
나는 외투를 챙겨 나왔다. 바깥은 이른 새벽이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가고 시장 상인들이 천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발밑에서 비가 새어나왔다. 물의 흐름을 따라가니 주택가 뒤편 오래된 배수로 입구가 있었다. 철문이 녹슬어 있었다. 열쇠를 꺼내 보았다. 봉투 속에 있던 바로 그 열쇠였다. 끽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벽에 낙서가 가득했다. 하이롱, 윤회, 투자 승인 같은 단어들이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다. 바닥에는 누군가 흘린 명함이 젖어 있었다. 영신개발 투자 담당 윤회. 결국 같은 놈들이었어. 속으로 중얼거린 순간 멀리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히 걸음을 옮겼다. 물이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와 신발을 적셨다. 벽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범수 씨. 손전등을 비추자 쇠파이프에 묶인 손목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문을 열려 했지만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거기 누군가 있죠? 희미한 목소리. 범수였다. 나예요, 길자예요. 안 돼, 뒤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윤혜였다. 젖은 구두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어르신 참 대단하시네. 하수로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여길 만든 거죠. 만든 게 아니라 활용했죠. 도시는 오래된 하수로 밑에서 돈이 흐르는 법입니다. 그는 웃었다. 박범수 씨 덕분에 더 쉽게 됐어요. 계약서, 녹취, 도장. 완벽하죠. 그 사람은 속은 거예요. 속았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을까요? 윤혜는 비릿하게 웃으며 총을 꺼냈다. 이제 메모리만 주시면 끝입니다. 나는 외장 메모리를 꽉 쥐었다. 이 안엔 당신 죄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왜 줘요? 그럼 남편분은 여기서 못 나갑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범수가 힘겹게 외쳤다. 주지 마. 그놈들 파일만 얻으면 나버릴 거야. 윤혜가 총구를 범수 쪽으로 돌렸다. 조용히 하시죠. 곧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때였다. 위쪽 배수관에서 굵은 물줄기가 터졌다. 순경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총 내려놔. 윤혜가 고개를 돌리는 틈에 나는 메모리를 던졌다. 빗물과 함께 반짝이며 허공을 그었다. 그것은 하수로 벽에 부딪혀 반사되더니 배수구 쪽으로 미끄러졌다. 안 돼. 윤혜가 달려갔다. 총성이 울렸다. 나는 몸을 숙였다. 파편이 어깨를 스쳤다. 따뜻한 피가 흘렀다. 순경이 뛰어들어 윤혜를 제압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웃었다. 메모리 하나로 바뀔 줄 아세요? 이미 복사됐다고요. 순경이 수갑을 채웠다. 윤혜는 끌려가며 중얼거렸다. 연비동 4층. 진짜 파일은 거기 있어요. 그 말이 사라지자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쇠파이프를 풀고 범수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놈 말이 맞아요. 연비동에 뭔가 있어요. 순경이 다가왔다. 그 주소 바로 수색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도로 위로 햇빛이 번졌다. 범수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길자야 미안했어. 내가 그 서류에 도장 찍을 줄 몰랐어. 그냥 집만 지키면 된다고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 다시 지켜야죠. 이번엔 끝까지. 순경이 무전기를 들었다. 본청 목표 지점 연비동. 즉시 출동.
그 말과 동시에 하수로 위로 경찰차 불빛이 번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물살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외장 메모리였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플라스틱 케이스에 금이 가 있었다. 그 안에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다. 살아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물살이 거칠게 밀어쳤지만 놓지 않았다. 범수 씨, 우리 아직 안 졌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그놈들보다 빨라야 해. 물 위에 떠있던 메모리를 손에 쥐는 순간 전류가 스치듯 따끔했다. 그리고 그 안에 붉은 점이 멈췄다. 마치 모든 증거가 우리 손에 도착했다는 신호처럼. 하늘이 열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이제 연비동으로 갑시다. 그곳이 마지막이니까.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그 소리가 빗물 위로 번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되찾는 일이라는 걸. 하수로를 벗어나자 경찰차들이 멈춰섰다. 길자는 젖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봐요. 해가 떴어요. 범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긴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빛은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연비동 4층. 창문마다 금속 셔터가 내려앉아 있었다. 순경이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다. 조심하세요. 안에 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뒤섞여 밀려왔다. 길자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여기서 시작됐겠죠. 우리 집을 삼킨 그 계약서. 범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과 파쇄된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다. 책상 위 검은 서류 가방 하나. 금속 잠금이 반쯤 열려 있었다. 순경이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영신개발 마이너스 하이롱 투자 공동사업 약정서. 맨 아래에는 박범수 인감날인이 선명했다. 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도장은 당신 손에 있었잖아요. 범수가 입술을 떨었다. 그날 윤혜가 서류 확인만 한다더군. 잠깐 맡겼는데 그때 찍힌 거야. 범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게 우리 집의 시작이자 끝이 될 줄은 몰랐어. 길자는 책상 위 다른 서류를 뒤졌다. 청와로 47길 재개발 계획안, 주민 이주 보상금 명단, 그리고 맨 마지막 붉은 인주가 찍힌 한 장의 문서. 강제 경매 요청서 제출인 윤혜. 순경이 눈을 치켜떴다. 자기 이름으로 냈네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때 천장 위에서 끼익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었다. 순경이 총을 꺼내 들었다. 위층에 한 명 조심하십시오. 계단이 삐걱거렸다. 그때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누군가 뛰어내렸다. 검은 옷의 남자 윤혜의 부하였다. 그는 손에 휴대용 하드디스크를 들고 있었다. 그거 돌려줘. 길자가 외쳤다. 늦었어. 이미 백업됐어. 남자가 몸을 돌려 창문 쪽으로 달렸다. 순경이 제지하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범수가 몸으로 막아섰다. 범수 씨. 범수는 쓰러졌지만 눈은 또렷했다. 내가 지킨다 했지. 우리 집은 당신 거야. 길자가 피 묻은 손을 붙잡았다. 그만 말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남자가 창문을 넘어 달아나려던 순간 다른 순경이 창틀을 잡아채 제압했다. 하드디스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그 안에서 검은 조각들과 함께 붉은 메모리가 굴러나왔다. 윤혜 마이너스 기록. 순경이 그것을 봉투에 넣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인간이 아니에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윤혜는 어디에 있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순경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자는 범수를 눕히고 피 묻은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증거를 내고 이름을 되찾아요. 이 도장으로 다시. 그녀는 금고에서 꺼낸 인감을 꺼내 들었다. 도장의 표면에는 오래된 균열이 있었다. 당신 이름, 내 이름. 우리가 찍은 모든 서류는 이걸로 다시 시작될 거예요. 범수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길자야, 미안하다. 미안하면 같이 살아. 내일 햇빛 아래서 다시 집문 열자. 구급대가 도착해 범수를 들것에 올렸다. 길자는 따라 나서다가 책상 구석에 낡은 열쇠 꾸러미를 보았다. 쇠판에 각인된 숫자. 4-7- 지적. 지적과 열쇠? 순경이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 열람실이나 기록고일 수 있어요. 구청으로 바로 이동하죠. 구청 지적과. 회색 복도 끝 유리문 안쪽에서 직원 몇이 서류를 옮기고 있었다. 길자가 문을 밀자 누군가 급히 앞을 가로막았다. 민원실은 반대편입니다. 기록 열람하러 왔어요. 경매 사유와 변경 이력.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경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형사과 협조 요청입니다. 기록고 개방해 주세요. 직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길자가 열쇠 꾸러미를 흔들었다. 찰칵 문이 열렸다. 안쪽 기록고에 또 다른 문도 같은 각인이었다. 먼지 냄새가 훅 끼쳤다. 선반마다 고무줄로 묶인 서류철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길자가 손전등을 비췄다. 청화로 47길 표기가 눈에 들어왔다. 서류철을 뽑아 펼치자 등기 변경 이력에 낯선 도장이 박혀 있었다. 하이롱 투자 임시관리권 설정. 결제자는 과장류. 길자가 직원들을 돌아봤다. 여기 공문서에 사기업 도장이 왜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한 명이 뒷걸음질 쳤다. 순경이 막아섰다. 도주 금지.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 순간 비상벨이 울렸다. 누군가가 경보 버튼을 눌렀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쏟아졌다. 화재 경보 발령. 전원 대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복도가 혼잡해졌다. 길자는 선반 아래로 몸을 낮췄다. 누군가 발로 서류 상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종이가 우수수 쏟아졌다. 그 틈에서 얇은 외장 케이스가 튀어나왔다. 은색 테이프에 적힌 세 글자. 47-원본. 손에 쥐자 묵직했다. 내부에 하드와 칩이 같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이게 원본이야. 길자가 속삭였다. 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봉투로. 그때 소화전 옆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모자들이 들이닥쳤다. 마스크, 장갑, 그리고 들것처럼 긴 검은 주머니. 길자씨 비켜요. 순경이 몸으로 막았다. 짧은 몸싸움. 곧이어 지원 병력이 달려왔다.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겹쳤다. 검은 모자들이 흩어졌다. 한 명이 케이스를 낚아채려 했지만 길자가 더 세게 끌어당겼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이건 내 집이야. 내 이름이야. 못 가져가. 소동이 잦아든 후 조사실에서 간단한 진술이 이어졌다. 과장 류은 불출석. 담당자는 해외 연수 중이라며 연락 두절. 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윤혜 팀이 와서 통합관리 사업이라고 위에서 사인 다 났다고 했어요. 우리도 무서웠습니다. 길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위가 어디죠? 누구죠?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무실 금고에 결제 라인 사본이 있어요.
하지만 열쇠는 과장만 길자가 열쇠 꾸러미에서 가장 낡은 것을 꺼냈다. 서무.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표지에 붉은 줄이 그어진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다. 맨 위에 찍힌 제목. 청화로 47길 경매 승인 결제선. 라인의 끝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윤회 외부자문.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었다.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마이크가 얼굴 가까이 들이밀어졌다. 피해자분 한 말씀만요. 길자는 숨을 고르고 또렷이 말했다. 집은 물건이 아닙니다. 노인의 삶입니다. 숫자로 훔친 이름 오늘 되돌려 받겠습니다. 순경이 길자를 보호하며 옆문으로 빼냈다. 복도 끝에서 범수가 들것에 실려 나왔다. 그는 길자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끝까지 가. 같이 가요. 우리 이름으로.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뒤 두 사람은 진술서에 서명했다. 증거봉투가 차례로 접수됐다. 하수로에서 건진 메모리, 연비동에서 나온 붉은 칩, 지적과 금고 문서, 결제선 사본, 도장 위조 감정 의뢰서. 담당 형사가 말했다. 내일 첫 기일입니다. 경매 중지 가처분과 사기, 위조, 직무유기까지 함께 묻겠습니다. 길자는 고개를 들었다. 윤회도 법정에 세우세요. 형사가 짧게 웃었다. 이미 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잠을 조금 주무세요. 밤이 내려앉자 집은 낯선 침묵을 토해냈다. 숫자를 지워낸 자리에 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길자는 마커로 마지막 605를 천천히 가렸다. 벽시계의 초침이 매질을 멈춘 듯 조용했다. 영감, 내일은 우리 편이 이겨요. 범수가 미소를 지었다. 우린 오래 버텼지. 버틴 사람은 끝내 돌아온다. 다음 날 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주민 몇이 손난로를 나눠줬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길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끝나면 다시 빌라복도 불부터 고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사건 청화로 빌라 경매 중지 가처분 및 관련 형사 병합건. 검사가 증거 목록을 차례로 제시했다. 화면에 사진이 떴다. 장부를 오려내는 손, 흉터 2개, 가짜 결제 도장, 하이롱 투자 임시관리권 설정 문구. 이어 음성이 흘렀다. 계약 완료 후 현금은 대리 계좌로. 수령자는 박범수. 피고석에서 윤회가 고개를 젖혔다.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소리쳤다.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검사가 차분히 답했다. 출처는 피고의 사무실, 구청 기록고, 그리고 피고의 통화기기입니다. 모두 영장 집행으로 확보됐습니다. 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다. 우리는 30해를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누수도 났고 여름이면 벌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버텼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검사가 마지막 카드라며 화면을 바꿨다. 연비동 사무실 천장 몰래카메라 영상. 밤 누군가가 인주를 덜어 가짜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화면 속 얼굴이 고개를 들었다. 윤혜였다. 그 옆에 구청 과장 류의 뒷모습이 스쳤다. 이어 두 사람의 통화 녹취가 이어졌다. 빨리 끝내요. 내일은 늦습니다. 지적은 내가 막아요. 대신 경매는 당신이 밀어야지. 재판정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판사가 정리했다. 피고 윤회 추가 혐의 고지. 구속적부 신문 결과와 병행 심리하겠습니다. 경매 절차는 본안 확정까지 즉시 중지. 망치 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계단에 내려앉았다.
주민들이 손뼉을 쳤다. 길자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다. 붉은 인주를 천천히 스쳤다. 영감 같이 찍어요. 우리 둘 이름. 범수가 손을 포개어 눌렀다. 종이 위 둥근 자국이 또렷했다. 그 자국이 무너졌던 마음의 빈틈을 채웠다. 오후 내내 구청은 소란스러웠다. 과장 류는 호송차에 올랐고 남은 직원들은 진술서를 썼다. 담당 주무관이 길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길자는 손을 내저었다. 사과는 집을 돌려준 다음에 받겠습니다. 서류부터 바로 잡으세요. 등기부, 지적, 체납 사실 없음까지. 직원이 숨을 삼켰다.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빌라 앞 골목에 노을이 퍼졌다. 오래된 현관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길자는 열쇠를 돌렸다. 문이 뻑 하고 열렸다. 오래된 마루가 밤 냄새처럼 따뜻한 먼지 냄새를 내뿜었다. 들어오세요, 범수 씨. 우리 집입니다. 둘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구석에 놓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 두 사람의 젊은 얼굴이 빛을 받았다. 길자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골목의 소리가 환기처럼 들어왔다. 그때 우편함이 덜컥 소리를 냈다. 얇은 흰 봉투가 슬며시 미끄러졌다. 길자가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 종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끝이 아니다. 위는 남았다. 범수가 미간을 좁혔다. 위란이 누구지? 길자는 종이 뒷면을 비춰보았다. 희미한 물자국 속에서 글자가 떠올랐다. 청화로 관제망. 다음 표적 강북 삼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전화가 울렸다. 형사의 목소리가 급했다. 어르신, 방금 내부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윗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아직 비공개인데 관제망 계좌와 연결됐습니다. 오늘 밤 증거 이동 가능성. 다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길자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 집부터 지키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식탁 위에 도장을 내려놓았다. 둥근 자국 둘이 나란히 남았다. 현관을 나서며 길자는 마당의 까치와 눈을 마주쳤다. 까치가 울었다. 울음이 노을에 번졌다. 영감,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우리 쪽이 더 빠를 거야. 둘은 골목 끝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바람이 등 뒤를 밀었다. 오래된 빌라의 커튼이 안쪽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남겨진 집은 비로소 집 같았다. 그러나 문틈엔 새 그림자가 얇게 드리워졌다. 창틀 위 지워진 숫자의 7은 사이로 아주 작은 붉은 점이 한 번 깜빡였다. 누군가의 시선 같은 미세한 불빛. 곧 꺼졌다. 어둠이 닫히고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다. 골목엔 발자국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두 개의 이름. 지워지지 않을 이름.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이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